최근 들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생활습관과 식생활의 급격한 변화로 비만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의 지방이 과다 저장되는 광범위한 질환군을 의미하며 단순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간경변, 간 섬유화를 유발하여 결국에는 간암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치료제는 전무하며 관련 약물은 아직 FDA 승인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기존의 진단 방법은 동물 실험 및 생검 외에는 측정과 판단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고속 스크리닝에 적합한 객관화된 대체 독성 평가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존 진단 방법은 일반적으로 병리학자들이 생검을 통해 그레이드를 매기거나 세포가 부풀어 오른 정도나 지방이 껴있는 정도의 스코어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또는 초음파나 자기공명 분광법으로 경도를 측정해서 간 섬유화나 간염 진행 정도를 확인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상 전 단계에서는 병리 생물학을 통해 메커니즘 연구, 약물 타겟 연구 등을 활용한 약물 테스트로는 결과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실제 임상에서는 앞서 말한 생검을 통한 스코어링, 경도 측정 등으로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약물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임피던스 시스템은 교류 전류를 통해 체지방을 측정하는 인바디 검사와 기본적인 원리가 같습니다. 교류 전류는 주파수의 성질을 띠는데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항과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캐패시테이터를 활용한 기술이 임피던스 기반 지방간 및 간 섬유화 평가 시스템입니다. 임피던스는 주파수와 관계없는 성분인 레지스탕스와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인 리액턴스의 벡터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2나노미터의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공기층이 있어서 세포 내부의 물과 외부의 물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피드 형태의 세포막은 캐패시턴스 역할을 해서 주파수가 낮을 때는 전류를 차단해서 세포 외부에 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고주파수일 때는 세포를 통과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것을 바이오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세포에 흐르는 전류가 고주파일 경우에는 세포를 통과하게 되고 세포 내에 지방이 차 있는 만큼 저항이 높아지게 됩니다. 중간 주파수일 때는 세포막의 전하가 충전되고 저주파수일 경우에는 세포 사이의 물을 통해 통과를 하게 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저항만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간섬유화는 경도가 기준이 되므로 조직을 채널에 일정한 압력으로 흡착한 후 전류를 흐르게 해서 흡착된 정도에 따른 저항값의 차이를 통해 역으로 경도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인 지방간의 경우 채널 사이에 조직을 넣고 고주파수를 흘려보내서 간세포 내의 지방 성분을 측정합니다. 간염은 세포에 지방이 많이 끼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세 가지 성분을 통해 그 정도를 스코어링을 합니다. 가운데 채널에는 간 조직이 400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들어가게 되고 양옆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극이 임피던스 분석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며 기압 조절 펌프가 있어서 기압 조절을 하면서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울트라로우 어태치먼트 플레이트에 간세포와 비실질 간세포를 넣어서 배양을 하고 간 섬유화 유도 물질인 TGF-베타1을 처리합니다. 그 결과 얇고 질긴 단백질인 콜라겐이 많이 증가하고 간 섬유화의 타겟 바이오마커인 비멘틴 역시 증가합니다. TGF-베타1 값이 높을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서로 뭉치면서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에 비해 간섬유화가 진행된 세포일수록 가해준 압력 대비 변화가 적습니다. 즉, 간섬유화가 진행될수록 경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채널 안에 간세포를 넣고 세 가지 컴포넌트의 반응을 통해 안 좋아진 세포가 많을수록 임피던스 프로파일 값이 커집니다. 간 섬유화 모델과 같이 울트라로우 어태치먼트 플레이트에 간세포와 비실질 간세포를 넣어서 배양을 하고 올릴 게시들을 넣으면 간세포가 흡수를 해서
중성지방을 축적합니다. 7일간 배양을 하면 일반적인 지방간, 14일간 배양을 하면 지방간염 모델이 나옵니다. 지방간과 지방간염의 차이는 염증에 의해서 부풀어 오른 정도로 판단합니다. 지름을 측정한 데이터를 봐도 14일 배양한 쪽이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케라틴을 보면 14일 배양한 쪽이 더 많이 파괴가 되었고 올레익 애시드의 양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일간) 배양한 지방간 모델의 경우 올레익 애시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포 내부의 저항은 커지고 세포 외부의 저항은 작아지고 세포막 캐패시터 값도 작아집니다. 14일간 배양에서 지방 간염으로 발달하게 되면 세포 내부의 저항은 커지고 세포 외부의 저항도 커지고 세포막 캐패시터 값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4가지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세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기만 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세포가 커지기만 하는 모델이고, 세 번째는 세포 간의 간격은 유지되지만 간격에 있는 단백질이 파손되는 모델이며, 네 번째는 세포 내부의 저항만 증가되는 모델입니다. 간격이 벌어지는 모델은 세포막 캐패시터 값이 낮아지고 세포 외부의 저항이 감소하여 지방간 모델과 유사하게 나왔고, 세포가 커지는 모델은 세포막 캐패시터 값은 커지고 세포 외부의 저항이 증가하여 지방간염 모델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본 연구 개발을 통해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연결된 단백질이 있는데 중성지방의 축적으로 세포 사이의 단백질이 끊어지면서 간격은 넓어지게 되고 14일이 되면 세포가 부풀어 오르면서 간격은 회복되는 모델임을 임피던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임피던스 원리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분석하는 최초의 기술이며 생검 이전 단계에서 소량의 세포만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초음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환자의 고통 감소, 검사의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개발한 임상표준평가 플랫폼은 실험실에서 효과적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약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신약 개발 초기의 스크리닝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